뉴욕시 범죄 건수가 지난 5월처럼 1만 건수 이상을 넘어선 후 6개월 연속 1만 건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실시되는 2022 중간선거가 2년 후 대선에 영향을 주는 만큼 여러 시나리오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킨 카운티 내에서도 많은 한인 유권자가 거주하는 만큼 지역 선거구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불과 나흘 남는 가운데 정치적 양극화가 고조되고 있어 정치적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한 한인 여성이 남편에게 납치당한 후 생매장을 당하고 가까스로 무덤을 파고 나와 목숨을 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하튼 공원에서 오전에 조깅을 하던 여성을 강간한 후 금품을 절도하고 도주한 범인이 수배됐습니다. 수배자는 전과 18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FBI가 뉴저지주 내 유대교 회당을 겨냥한 광범위 위협 정보를 입수하고 지역 경찰 보안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 주요 범죄 건수가 6개월 연속 1만 건 이상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0개월 만에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일 뉴욕시경이 발표한 2022년 10월 유형별 범죄율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살인과 강간, 강도, 폭행, 절도 등 7대 주요 범죄는 총 1,9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시 주요 범죄 건수는 올 들어 지난 5월 처음으로 1,414건을 기록하며 1만 선을 넘어선 이래 6개월 연속 1만 건 이상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정부 출범 직후부터 뉴욕시는 총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치안에 주력하고 있지만 범죄 건수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범죄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살인 범죄는 32.6% 감소한 반면 중절도와 자동차 절도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19.3% 증가했고 강간의 15.8% 증가율 역시 뉴욕시 범죄율 고공행진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총격 사건은 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건과 비교해 3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증오범죄 수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지만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감소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뉴욕 시내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모두 46건으로 전년 동월 43건에 비해 7%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아시안 대상 범죄는 5건으로 전년에 비해 17% 줄었지만 히스패닉 대상과 유대인 대상 증오범죄는 각각 150%와 11% 늘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이 지난 2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약 10개월간 총 20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달 평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셈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보행자가 8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상자 역시 보행자에게서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같은 기간 총 42,03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138명의 보행자 부상자가 나오는 셈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띠며 2년 후 대선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대체적인 예상대로 승리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직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오는 14일 대선 캠페인 출범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4일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재선 도전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최근 몇 주간 보내고 있다며 트럼프 측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 이후 백악관 탈환을 위해 모멘텀을 노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이번 하원 선거에서 승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상원의 경우 박빙 승부가 예상되지만 공화당이 근소하게 이길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200명 이상을 지지했으며 이 중 130명 정도가 실제 공화당 후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지원을 활발히 해왔기 때문에 공화당이 승리하면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면서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재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전날 3일 아이오와에서 열린 집회에서 우리나라를 성공적이고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나는 아마 그것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 연방수사국이 백악관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검토 중에 있고 뉴욕 검찰 역시 트럼프 일가의 탈세 및 사기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2020년 조지아주 선거 개입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출마를 선언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가능성도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로이터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을 원하는 응답자는 41%에 달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펠팍, 포트리, 리오니아, 잉글우드 클리프스, 테너플라이 등 미 동부에서 가장 많은 한인 유권자가 있는 뉴저지 버긴 카운티 내에서의 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선거구로 둔 후보들을 김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뉴저지 북동부 일대를 포함하는 연방 하원의원 제5선거구에서는 4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저시카 타이머가 공화당의 프랭크 팔로타 후보와 맞붙습니다.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크리스정 팰리세이즈 팍 시장, 제니정 클러스터 시의원, 조앤 최터렐 레오니아 시의원, 폴윤 포트리 시의원 등을 포함한 북부 뉴저지의 민주당 소속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은 갓 타이머 의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팔로타 후보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연방 하원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으로 저시카 타이머 의원과 재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팔로타 후보는 정치권에서 커리어를 키워온 갓 타이머 의원과 달리 자신은 민간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 제시해왔다는 점을 어필하며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갓 타이머 의원은 팔로타 후보에 대해 그는 의회 난입 사태 때 폭동들을 옹호한 사람으로 주 경찰 당국은 팔로타를 반대하고 있으며 경찰 고용 확대와 훈련 강화에 투자하는 자신에게 전면 지지하고 있다고 어필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에선 현역 제임스 짐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이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터드 칼리과이어 공화당 후보가 당내 치열했던 예비선거 경쟁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유권자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칼리과이어 공화당 후보는 지난 2014년 캐서린 도노반 전 버겐 카운티장이 물러난 이후 8년 만에 공화당 소속 카운티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다만 현역이자 당내 지지가 굳건한 테데스코 민주당 후보와 달리 칼리과이어 공화당 후보는 예비선거 경쟁을 거치면서 선거 자금을 거의 소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겐 카운티장 유권자 가운데 무소속 유권자만 25만 명이 넘어 이들의 표심을 어느 당이 잡는지가 최대 변수로 여겨질 전망입니다. 한국 영토가 아닌 곳에서 한인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진 펠팍시의 시장 선거에서는 사상 최초로 양당에서 모두 한인 후보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폴김 후보와 공화당 스테파니장 후보는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최근 공화당의 인기가 오르고 있어 결과를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펠팍은 시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제이스 김 후보와 공화당 원유봉, 바나바 우 후보가 출마하면서 후보 4명 중 3명이 한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펠팍 시의원 선거에서는 2명을 선출합니다. 이외에도 포트리에서는 피터 서 시의원, 테너플라이에서는 데니얼 박 시의원이 재선을 노리며 잉그루드 클립스에서는 크리스 김 후보가, 클로스터에서는 기드온 채 후보가 초선에 도전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불과 나흘 남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양극화가 고조되고 있어 결과 발표 직후 폭력 사태를 우려하는 미국인들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와 공화 중 어느 쪽이 연방 상하원에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 정치의 향방이 잡히게 되는데, 이를 위한 중간 선거가 불과 나흘 남았습니다. 여기에 양당의 지지 격차가 매우 좁고 일부는 공화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제쳤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돼 선거에 대한 긴장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달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미국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해 이에 따른 폭력 사태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우려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3%에 달했고, 어느 정도 우려한다는 답변도 25%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31%는 이에 대한 책임이 공화당에, 25%는 민주당에 있다고 지목했고, 양당 모두 같다는 답변은 32%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인 폴 펠로시가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캐나다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밝혀진 40대 남성에게 둔기 폭행을 당해 정치인에 대한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5%가, 공화당 지지층에선 87%가 정치 폭력의 우려를 표했고, 성별로는 여성의 92%, 남성의 83%가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편 갤럽이 지난달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이번 중간선거의 투표 및 개표 과정 신뢰도를 바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극명한 양극화가 드러났습니다. 응답자의 63%가 이번 선거를 신뢰한다고 답했는데, 이 중 공화당 지지층의 비율은 40%, 민주당 지지층의 비율은 85%에 달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워싱턴주에서 한 한인 여성이 남편에게 납치당해 생매장됐다가 가까스로 무덤을 파고 나와 목숨을 건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가슴엔 칼로 찔린 상처와 눈과 발목은 테이프로 감긴 상태였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지난달 남편에게 납치당해 생매장됐다가 가까스로 땅을 파고 나와 목숨을 건진 워싱턴주의 한인 여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남편 안채경 씨와 아내 안영숙 씨 부부는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달 16일 오후 1시경 남편 안채경 씨는 아내와 함께 살던 집으로 가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안 씨는 침실에 들어간 아내를 따라 들어간 뒤 그녀를 주먹으로 때리고 덕테이프로 손을 묶었습니다. 또 눈과 허벅지, 발목에도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내는 자신의 애플워치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아내를 차고로 끌고 갔고 망치로 애플워치를 부쉈습니다. 이후 안 씨는 아내를 집에서 약 11km 떨어진 숲으로 데려가 칼로 가슴을 찌르고 약 50cm 깊이의 땅속에 산채로 묻었습니다. 아내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스스로 땅을 파고 나왔고 인근 집을 발견할 때까지 30분가량 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 하관과 목, 발목에는 여전히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다리와 팔, 머리에는 큰 타박상이 있었고 옷과 머리카락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안 씨는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찰은 약 6시간 후 무덤 근처에 서 있는 남편 안 씨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연락을 받고 온 그녀의 친구는 경찰에게 남편 안 씨가 그녀에게 나만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는 땅에 묻히기 전 남편이 자신의 주위를 걸어다니며 흙을 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안 씨를 미군 정보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매우 똑똑하다고 묘사했고 내 목숨이 달려있어 그가 정말 무섭다. 감옥에서 나오면 남편은 다시 나를 죽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편 안 씨는 1급 납치 및 살인미수, 1급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재 안 씨는 보석 없이 구금돼 있으며 오는 16일에 다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맨하탄 공원에서 3건의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노숙자 커 페너가 항망 전 버스터미널에서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커 페너는 이미 지난달 같은 범행 수법으로 2건으로 수배됐으며 이 외에도 전과 18개를 보유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3일 허드슨 리버 파크에서 조깅하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저지른 28세 칼 페너를 같은 날 오후
항만청 버스터미널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패너는 오전 5시 30분경 피어 45지역 인근에서 조깅하던 여성을 질식시키고 성폭행을 가한 후 피해 여성의 지갑과 핸드폰, 헤드폰 등을 강탈한 후 시티바이크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패너는 인근 타겟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타겟의 경비원은 패너가 술 냄새를 풍기며 레드불이 어딨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맨발로 방향 감각을 잃은 한 여성이 옷이 찢긴 채 피를 흘리며 눈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봤고 즉시 911에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패너는 성폭행, 중절도, 약자 성폭행 및 신용카드 무단 사용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조깅을 즐기는 여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경로를 피하는 것은 물론 조깅 시간을 낮으로 바꾸고 항상 후추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닐 것이라고 경계체제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패너는 이미 2번의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5시경에도 패너는 이스트 37번가 부근 도로에서 48세 여성을 질식시킨 후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다행히 패너를 물리치고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당시에도 패너는 피해 여성에게서 지갑과 휴대폰을 뺏고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으며 훔친 신용카드를 담배 가게에서 사용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지난 3월 오전 6시경에도 패너는 피어 40지역에서 한 39세 여성을 땅으로 밀치고 역시 질식시킨 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빼앗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패너의 마지막 주소가 라파에트 스트리트에 있는 노숙자 보호사라고 밝혔으며 그는 폭행, 마약 소지, 절도 혐의로 이미 18건의 체포 이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뉴저지 내 유대교 회당을 겨냥한 광범위한 위협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히고 지역 경찰의 보안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연방수사국 FBI 뉴워크 지부는 성명을 내고 뉴저지주의 시나고그, 즉 유대교 회당들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유대인 지역사회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유대교 회당들이 모든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위협이 구체적으로 누가 왜 위협을 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AP통신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뉴저지 유대교 회당을 겨냥한 신뢰할 만한 위협이 인터넷상에서 발견된 후 각 지역 시나고그에 보안 경고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온라인 게시물이 특정 유대교 회당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대인 혐오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저지시티의 스티븐 플롭 시장은 시내 7개의 유대교 회당에 경찰을 배치하고 유대인 거주 지역에 도보 순찰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경계를 유지하고 회당에 대한 위협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뉴욕시 경찰국장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화상으로 만나 이번 일을 모니터링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웃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각 FBI는 이번 위협에 대해 더 이상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경계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위협 정보가 허위로 게재된 글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치명적인 공격이 발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FBI가 경고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저지시티에서는 반유대주의자 2명이 경찰관을 살해한 뒤 유대인 상점에 차를 몰고 가 3명을 더 살해했고 용의자들은 경찰과의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뉴저지 유대교 회당 2곳에 화염병 공격 등을 가한 뉴저지 남성 2명이 3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인근에 정통파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에서는 유대교 축제인 히누카를 축하하는 기념 행사장에 괴한이 침투해 5명이 흉기에 찔렸고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한 유대교 회당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기도 하는 등 유대교 회당을 겨냥한 증오범죄 일환의 위협은 종종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주요 로펌들과 손잡고 뉴욕 시민들을 위한 법률 펠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난 2일 주요 로펌의 주니어 변호사들이 뉴욕시 산하 각 공공기관의 법률 부서에서 1년간 근무하며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민간 회사와 공기관이 협력해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펠로 프로그램 참여 변호사들은 로펌 회사에 소속된 상황에서 뉴욕시 정규직 직원으로도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출범 후 10개월간 줄곧 민관협력 촉진에 중점을 둔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 1일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23-2027 5개년 전략 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개년 계획은 장애인 지원 서비스 인력 보강이 골자로 장애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와 직업교육, 주택, 임상 등 의료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주 발달장애인 사무소는 인력 기술 및 협업 강화, 에이전시 혁신, 서비스 향상 등을 기본 방침으로 포괄적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이번 5개년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애인 지원 서비스 수요는 증가한 반면 서비스 제공 에이전시와 인력은 급감하면서 서비스 공백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서명한 이후 18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호컬 주지사 행정부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뉴저지주가 지난 2018년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한 뒤 수년이 지나면서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21세 미만의 연령층은 도박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경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중독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 충동도박연합회 디렉터를 역임한 애니 웩슬러 공인상담가는 최근 주 하원에 출석해 미국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파괴하고 있다며 현재 뉴저지주에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을 하는 것은 담배와 술을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우려했습니다. 청소년 중에는 12살짜리도 있고 일부는 대학에 가지 않고 프로 갬블러가 되겠다고 하기도 한다는 실상을 전했습니다. 또 러커스대 도박연구센터 리자 노어 교수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을 할 때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모의 계좌로 또는 부모의 허락을 받고 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주의회는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 것이 적발되면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00에서 10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하긴 했지만 아직 공청회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실시된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난 3일 현재 잭팟 당첨금은 15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잭팟 규모는 파워볼 복권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미 복권 역사상으로는 지난 2016년 1월 15억 8,600만 달러, 2018년 10월 15억 3,700만 달러 등에 이은 세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오는 5일 토요일 오후 7시 59분 추첨에서도 15억 달러를 거머쥘 1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후 당첨금은 20억 달러에 육박하며 전 세계 복권 역사상 최고액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워볼은 1에서 69 숫자 중 5개를 고르고 1에서 26 숫자 중 1개의 파워볼 번호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1등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이고 2등 확률도 1억 1,688만 분의 1에 달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